그러면서 한 10년 정도 대기업을 다니다가 닭꼬치에 빠졌어요. 어디선가 총을 맞았다는 표현을 합니다, 제가. 왜 하필이면 치킨이냐 라고 이제 얘기를 저한테 많이 물어봐요. 네. 왜냐면은 치킨은 너무 레드오션 시장이니까. 맞죠. 그 포화된 시장에 뭐하러 또 시작을 했냐. 근데 저는 그랬습니다. 서영식 대표님이니까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는데 6개월 동안 제가 전 회사에 20년치 연봉을 벌었어요. 안녕하세요. 21년차 경영 컨설턴트 서영식입니다. 요즘 유튜브에는 성공에 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고 계시는데요. 저도 그 분위기에 편승해서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들을 담아보려고 이 컨텐츠를 제작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의 컨텐츠를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되니 지금 해주세요. 바로. 아시죠? 바로 해주시고요. 오늘 성공에 대한 이야기 인터뷰를 통해서 한번 들어보려고 제가 달봉 엔터프라이즈 양종원 대표님을 모시고 지금까지 어떤 길을 걸어오셨는지, 앞으로는 어떻게 사업을 진행하실 것인지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여러분에게 성공이 될 만한 이야기들 많이 담아보도록 열심히 인터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공한 덕후 성덕TV 지금 시작합니다. 자, 오늘 어렵게 귀한 분을 모셨습니다. 달봉 엔터프라이즈를 운영하고 계시는 양종원 대표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인사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달봉이 치킨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달봉 엔터프라이즈의 대표 양종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우리 대표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달봉이 치킨을 어떻게 시작했는지 그런 이야기를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달봉이 치킨을 이제 시작한 계기는 사실 한 15년 전으로 일단 거슬러 올라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프랜차이즈를 했던 거는 닭꼬치 프랜차이즈예요. 그때는 꼬지와 달봉이. 꼬지와 달봉이요? 네, 꼬지와 달봉이라는 브랜드로 처음으로 외식 프랜차이즈 시작을 했습니다. 사실 그 전에는 제가 전자공학과를 나왔기 때문에 전자공학과요? 네, 통신회사를 다녔었죠. 공대생이세요? 네네네. 그러면서 한 10년 정도 대기업을 다니다가 닭꼬치에 빠졌어요. 그때 제가 그래갖고 제가 표현을 항상 할 때 어디선가 총을 맞았다는 표현을 합니다. 제가 총 맞은 거예요? 네, 대기업을 때려 그때 한 어느 정도 경력에 잠시만요. 팀장까지 하고. 대기업이요? 네. 대기업이라고 하면은 어딘지 여쭤봐도 될까요? 네, CJ 계열사의 드림라인이라고 그 당시에 대표님이 현재 회장님이십니다. 네. 그 드림라인이면은 요즘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초창기 인터넷 열심히 설치될 때 그때 유명했던 회사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말씀하시죠. 네네. 그러면서 제가 닭꼬치에 꽂혀가지고, 닭이 꽂힌 게 아니고 제가 꽂혔어요. 그래서 꽂혀서 닭꼬치 가게를 딱 열었는데 대박이 났어요. 아, 진짜요? 네, 사실 그 닭꼬치가 길거리 음식으로 이렇게 비위생적으로 있는 거를 사실 가게 안으로 가지고 왔을 뿐인데 그게 정말 엄마들한테 호응을 크게 얻어가지고 사실 6개월 만에 30개가 나갔어요. 가게가. 점주님들이 네네네. 60분이 생겨셨다는 말씀이시죠? 네, 30개 가맹점이 6개월 동안 나가면서 6개월 만에. 사실 이게 외식업 아무것도 아니구나. 아. 네, 되게 거만해졌었죠.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그 서영식 대표님이니까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는데 6개월 동안 제가 전 회사에 20년치 연봉을 벌었어요. 20년치요? 네, 그래서 굉장히 어깨에 뽕이 막 이만큼 들어가셨습니다. 대기업인데다가 네. 그 대기업의 20년치 연봉을 6개월 만에 버셨대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너무 거만했나 하늘에서 벌이 내려왔어요. 우리나라 최초의 조류 독감을 맞게 됩니다. 아, 조류 독감? 닭 업종을 하시는 분들께는 지금의 코로나나 똑같은 영향이에요. 닭을 먹으면 사람들이 죽는다라고 인식이 됐기 때문에 닭을 먹질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가맹점이 한 개도 안 나가고요. 조금씩 이렇게 하락하더니 2년 뒤에는 제가 폐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그 꼬지와 달봉이? 꼬지와 달봉이. 그리고 그걸 하시면서 회사는 또 계속 다니신 건가요? 아니면? 아니죠. 전념을 했던 거죠. 아, 퇴사를 하고, 당연히 퇴사를 하고 브랜드를 차렸던 거죠. 하려면은 집중하시려면은 퇴사하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목숨 걸고 합니다. 그것도 돌아갈 때가 있으면은 사람이 또 게을러 돌아갈 데가 없어야 돼. 그렇게 하면서 했다가 이제 그때부터 제가 이제 프랜차이즈 공부를 시작하게 돼요. 그리고 프랜차이즈 전문가 과정, CEO 과정 하면서 프랜차이즈 시스템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삼겹살 브랜드의 직원으로도 제가 들어가서 잘 하고 있는 브랜드의 시스템은 어떤가도 배우고, 그리고 지사장도 한번 해봤습니다. 어떤 브랜드의 대전 지사장도 한번 해보고, 그러면 제가 나중에 본사를 차리더라도 직원의 마음, 그 다음에 지사장의 마음을 다 알 것 같아서 그 경험을 다 한 다음에 제가 2011년에 달봉이 치킨을 이제 오픈하게 되죠. 제가 잠시 궁금하실 수도 있겠는데 프랜차이즈 대학이요? 프랜차이즈 대학이 아니고 프랜차이즈 전문가 과정. 그런 게 있어요? 네, 프랜차이즈를 가르쳐주는 회사가 있습니다. 제가 뭐 말씀드려도 되는데, 이거는 맥세스 컨설팅이라고 우리나라 프랜차이즈 교육은 제가 알기로는 가장 좋은 교육 같아요. 입문 시기에 가장 좋은 교육 같으니까 프랜차이즈 하시는 분이나 하시는 분들은 맥세스 컨설팅의 프랜차이즈 전문가 과정을 먼저 수료하시고, 그 다음에 CEO 과정을 들으시면은 프랜차이즈 전반에 대해서 구축도 할 수 있고 운영하는데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과정을 다 마치신 거라는 거죠? 네네네. 그러면은 그게 몇 개월 과정 정도 되나요? 그게 6개월 이렇게 과정이 돼요. 한 1년 정도 이제 투자를 하셔야 되는 거네요? 근데 그거는 뭐 일주일에 한 번 가는 거니까 시간적으로는 충분히, 저는 대전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갔었기 때문에. 서울에서 하나 보죠? 네, 서울에서요. 네. 뭐 지방에 계시는 분들도 일주일에 한 번이니까 큰 불편함은 없을 겁니다. 의욕만 있으시면 돼요. 잘 들으셨죠? 성공하시려고 그러면 공부도 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이 달봉이 치킨이 도대체 왜 달봉이 치킨이 됐는지 저는 궁금하거든요. 우리 대표님 통해서 달봉이 치킨이 어떻게 시작이 됐는지, 달봉이 치킨 어원에 대해서 한번 좀 여쭤보고 싶은데, 대표님 이게 어떻게 시작이 된 거죠? 네. 달봉이 치킨을 제가 이제 왜 하필이면 치킨이냐 네. 얘기를 저한테 많이 물어봐요. 네. 왜냐면은 치킨은 너무 레드오션 시장이니까 그 포화된 시장에 뭐하러 또 시작을 했냐. 근데 저는 그랬습니다. 사실 제가 닭꼬치를 하고 퓨전 선술집을 하고 그 다음에 특화된 삼겹살을 하고 이렇게 할 때 유행을 쫓아갔어요. 그러니까 유행이 한 2, 3년 지나면은 없어지고 하는 거 많이 보셨죠? 뭐 대만 카스테라라든지. 그렇죠. 그 다음에 요즘에 또 스몰비어가 거의 다 지고 있잖아요. 어디네 쌀로 네네.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저 맥주 마시는데 혹시 보셨을 거예요, 동네에서? 그래서 이제 그런 유행 업종을 제가 너무 따라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그러면 내가 태어날 때부터 있었고 내가 죽을 때까지 있을 게 뭐가 있냐라고 생각을 할 때 치킨과 삼겹살 두 가지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가만 보니까 제가 처음에 첫 사업할 때 닭이 저한테 맞았던 것 같아. 삼겹살보다는. 그래서 제가 치킨을 선택하고 평생 할 마음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달봉이의 어원은 뭐냐면, 저희 뭐 40대 이상 분들은 다 아실 건데, 뽀뽀뽀에 MBC TV에 뽀뽀뽀 검색해보세요. MBC TV 프로그램, 장수 프로그램이에요. 어린이 장수 프로그램. 맞아요. 네, 뽀뽀뽀에 효자 달봉이라는 인형극이 있었어요. 그래서 노래 들으면 조금 아실 거예요. 달봉아 달봉아 뭐하니, 달달봉아 달달봉아 뭐하니, 뭐 이러면서 달봉이가 부모님의 끼니를 걱정하면서 구걸하러 다녔었어요. 그랬던 게 있어요. 아마 기억이 새록새록 하시는 분들은 옛날 사람. 네, 그래서 달봉이 어원은 거기서 따와서, 처음에 달봉이 치킨을 만들 때 슬로건 자체가 효자 달봉이라는 말을 써서, 효자 달봉이는 부모님만 생각하는 효자 달봉이지만 저희 달봉이 치킨은 고객님만 생각하는 달봉이 치킨으로 처음에 슬로건을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고객을 생각하는 달봉이 치킨이라. 효자 달봉이가 고객님을 생각하는 그런 효자 달봉이로 재탄생되는 그런 순간이네요. 네, 그런 마음으로 제가 만들었죠. 지금 달봉이 치킨의 이제 어원에 대해서 들어보셨는데, 이게 아무래도 사업이라는 게 시작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쉽지 않고 또 우여곡절도 많으셨을 텐데, 그 대표님이 사업 시작하시고서 이제 겪었던 어려움 뭐 이런 게 있다면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는. 제가 사실 가장 어려웠던 게, 지금 돌아보면 제가 제일 잘못했던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지사장으로서 움직였었고 본사 대표로서 움직이느라고 가게는 점원들, 직원들 위주로만 돌아갔었습니다. 근데 지사장으로 있을 때 가맹점 관리하느라고 내 가게를 좀 등한시하고 막 그랬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브랜드, 지사장을 할 때 대전에서 관리했던 브랜드들을 2년 계약 끝나니까 제게 아니더라고요.
지사장 계약이 2년이었는데 2년 동안 제가 영업을 해가지고 10개 정도의 매장을 관리를 했었는데 본사하고 이제 뭐 트러블이 생기고 그러면서 계약 만료 해지를 제가 하고 관리했던 매장들을 본사로 반납하고 나니 2년 동안 허송세월을 보냈던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부터 내가 이제 가게에 들어가야 되겠구나. 그리고서 다 털고 나니까 사실 돈도 없는 거예요. 이제 그때 가서 제가 안 들어가고는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매장 들어가서 이제 오토바이부터 타기 시작했죠. 저는 그러니까 주방 일도 하고 그 다음에 배달 인건비가 제일 비싸고 배달 직원을 구하기가 어려우니까 저는 오토바이를 타면서 배달하는 위주로 했었어요. 그러면서 굉장히 어려웠죠. 직원들이 한 명 그만두고 정말 저의 생명의 은인 같은 친구도 제가 이제 첫 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제가 어려워지기 직전까지 함께 했었어요. 참 너무 고마운 친구거든요, 그 친구가. 그러면은 좀 궁금하실 수 있는데 지금 대표님 말씀하시는 게 달봉이 치킨 시작했을 때 지금 시스템을 운영하고 계셨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처음부터 이제 2명이 같이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대표를 맡고 그 친구가 부장을 맡아가지고 처음에 같이 시작을 한 거고 그 친구하고 한 6, 7년을 함께 했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마지막에는 가게가 자꾸 하락세가 가니까 이제는 너한테 도움이 안 될 것 같아 하면서 그만두게 됐거든요. 그래서 본인 스스로 그냥 결정해가지고서 그렇죠. 회사를 위해서 본인이 떠나는. 그렇죠. 근데 잡을 수도 없는 입장이었어요. 사실 잡을 수도 없는 입장이고 철저히 저를 위해서 6, 7년의 세월을 같이 해준 정말 고마운 친구예요. 그러면은 대표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지금 꼬지와 달봉이를 시작해서 지금 이제 달봉이 치킨이 시작될 때까지 그 친구분이 계속 함께 해주셨잖아요. 있었습니다. 계속 같이 있었어요. 근데 왜 갑자기 그분이 그만두시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가게가 어려워지면서 이제는 너한테 도움이 안 될 것 같아 하면서 자진해서 나온 거죠. 세상에 그런 분이 다 계시네요. 그러면서 제가 정말 사실 어려운 시기를 다 얘기를 하면은 한도 끝도 없는데 정말 안 좋은 생각까지 갈 정도까지의 생각을 하고 매일 일 끝나면 술로 살았죠 완전히. 그러면서 빚은 계속 몇 억 계속 들더라고요. 왜냐면 하루 벌어서 술 먹고 하루 벌어서 술 먹고 해가지고 그러면은 달봉이 치킨 치킨 이제 시작하면서 좀 그날 지나서. 수익이 생기면은 그 돈 가지고 술을 드시고 네네. 그러고서 또 다음날 일하시면 또 그 돈 가지고 술을 드시고 네. 그러면은 뭐 월세라든지 그다음에 식재료비라든지 이런 거는 또 카드 빚내서 줘야 되니까 그래야 다음 달 장사를 하니까 그러니까 희망이 많이 없었던 완전 바닥 밑으로 들어가서 그리고서 이제 지났더니 그냥 몇 억대 빚이 쌓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막 안 좋은 생각도 하고 있었는데 정말 아까 그만뒀던 그 친구가 저한테 5천만 원을 그냥 주더라고요. 5천만 원이요? 네, 제가 쓴 그 옴니버스로 쓴 그 책에도 그 친구 얘기가 실려 있는데 5천만 원 주면서 종훈아 다시 한번 일어나 하면서 아무런 조건 없이 빌려준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 친구는 저의 생명의 은인이라고 봐요. 그래서 그 순간 저는 이제 희망을 봤어요. 무슨 희망을 봤냐면은 내가 만약에 죽더라도 이 자식 돈은 갖고 죽자. 그렇잖아요. 그게 2년 반 걸리더라고. 5천만 원을 갚는데. 그러니까 2년 반 동안 얘 돈을 갚기 위해서 제가 무수히 많은 노력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가게도 잘 되고 프랜차이즈도 이제 가맹점도 나가게 되고 빚도 많이 갚게 되고 얘 돈을 갚으려고 열심히 살았을 뿐인데 2년 반 동안 그래서 그 돈을 2년 반 동안 다 갚았죠. 그러면 지금 대표님 말씀 듣다 보니까 이게 이제 친구분이 그 5천만 원을 빌려주셨던 이 상황 자체가 어떻게 보면 사업의 전환점이 되신 거네요? 그렇죠. 완전히 큰 전환점이죠. 저한테는. 전단지 돌릴 돈이 없었어요. 제가 사실 처음에는 홀 매장을 운영하는 목 좋은 데서 장사를 하다가 그걸 홀랑 팔아먹고 빚이 많으니까 그리고 나서 저 뒤에 구석에 사람 인적이 드문 조만한 배달 가게로 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돈이 없으니까. 근데 여기서 물러나면 그렇죠. 이제는 길거리에 내앉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때부터 배달을 이 친구 돈도 갚아야 되고 카드빚도 갚아야 되니까 하루 평균 6, 70개 정도의 배달을 하고 6, 70개요? 네.
6, 70개면은 적어도 60개의 집을 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뭐 주말 같을 때는 100개씩. 100개요? 와, 상상이 안 돼요. 그리고 나서 예전에 이제 그 안 좋은 막 습관이 있어가지고 막 옛날 막 계속 술 먹고 그랬었는데 일 끝나고 나서 그리고 나서는 뭐 이제 캔맥주 하나 정도 씻고 나와서 하나 정도 해서 그때가 제일 제가 혼자서 느끼는 가장 기분 좋은 시간이었거든요. 그러면서 그 시간으로 인해서 또 다음날 또 열심히 뛰었고 근데 사실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어차피 안 좋은 생각을 가졌었기 때문에 죽기 살기로 했어요. 죽기 살기로 한 것뿐이야 진짜. 매일 6, 70개에다가 한 100개 정도를 배달한다는 생각을 하면은 배달 외식 하시는 분들은 대단하다고 생각을 할 거예요. 어쩌다 한번 저희가 들어도 대단한 것 같아요. 어쩌다 한번 뭐 6, 70개 하는 거야. 그렇지만 최소 6, 70개 이상을 하루도 안 쉬고 매일 그렇게 했다는 거는 그럼 그때는 쉬는 날이 없었나요? 쉬는 날 없었죠. 쉬는 날 없이? 제가 그때 어머니는 정말 제 닭꼬치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같이 계시는 거죠. 어머니가 지금 이제 도와주고 계시다고 하네요. 어머니가 제 직영 매장에 계시는데 어머니하고 저하고 둘이서 하루에 50만 원만 팔았으면 좋겠다. 맨날 그랬었어요. 30만 원 정도 팔았었거든요 하루에. 근데 그거 가지고는 뭐 택도 없죠. 그래서 일단은 그리고 나서는 어려움이 그 친구 덕분에 좀 희망을 봐서 열심히 살았고 뭐 사실 뭐 배달 대행 보내신 분들은 아시지만 평균 3,000에서 3,500원 정도의 한 건당 배달비를 주거든요. 그러면은 60건, 70건 정도 하면은 최소 20만 원은 벌고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배달하면 내가 오너가 이제 배달을 했을 때는 그만큼 이제 수익도 생길 수 있다라는 그 부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치킨 판매에 대한 수익률이 또 나오기 때문에 그때부터 제가 이제 빚을 좀 갚아가면서 친구 돈도 갚아가면서 열심히 했죠. 그러니까 사실 위기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 늘 말씀드리죠. 위기, 위태로울 위, 기회 기. 그래서 위태로움을 선택할 거냐, 기회를 선택할 거냐. 거기에서 우리 양종원 대표님은 기회로 선택을 하셔서 이렇게 또 새로운 전환점을 만들어 주셨는데 그러면은 이제 또 너무 분위기가 다운될 수 있으니까 우리 양 대표님이 요즘 또 자랑할 게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달봉이 치킨이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지 그 성장해 가는 과정에 대한 얘기를 한번 좀 여쭤보고 싶은데